안녕하세요. 조민정 다이앤입니다. 네, 튜앤피치 채널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스피치에 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스피치 그리고 마음의 힐링의 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나 자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말에 관련된 고민 같은 것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고민을 해서 가장 저다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를 저는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 한 10년 차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면접 컨설팅만 해도 한 1,000명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속에 말을 유난히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구나. 이거를 제가 스스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본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학습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노하우도 공유를 해 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를 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자신은 진정성이 있고 털털하고 솔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타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것 같거나 속상할 것 같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아우 여우다 여우. 여우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좀 만나다 보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솔직한 게 진정성 있는 게 최고예요."라고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필터링하는 게 사실 상당히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그래서 그렇게 말로 표현해서 털어내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관계 중심적인 소통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소통입니다. 내 감정의 해소가 우선이 되는 소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표현은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라벨링 효과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예쁘다. 너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라벨을 붙여 주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그 라벨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 심리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지?" 이 얘기를 할 때 "아니, 나는 너 진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 살 조금만 빼면 진짜 더 예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 눈에 안경이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예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너무 예쁜데. 딱 좋은데. 항상 예뻐. 우리 땡땡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50일 동안 한 평범한 여성분에게 매일매일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굉장히 아름다워진 효과, 아마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팩트라는 이름 하에 나의 감정을 그냥 던져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항상 내가 솔직해지는 것, 진정성 있게 말을 하는 것은 1순위 순위가 맞지만 우리 관계의 안정성은 0순위 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무엇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인지 그 경계선을 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어를 순화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익히 많이 들었죠.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고급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내 입 밖으로 내면요. 내 얼굴로 그것을 아웃풋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나 자체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1000명 넘게 면접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면접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네, 제 단점은 주변이 정리되지 않으면 집중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 단점은 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왜인지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미묘한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가급적이면 부정어 자체를 잘 안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긍정어로 풀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땡땡 씨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이러이러한 점을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부자들의 말의 습관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나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매번 편안한 무드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인상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말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인상이 예뻐지면 분위기도 예뻐지겠죠. 책을 하나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라는 프레이밍 효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파트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좀 웃겼어요.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 해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내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 라고 표현하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처럼 사람을 잘 간파하고 그 뒤에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괜히 네 피부 타면 안 되니까 집에서 DVD 볼래? 이러면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출 변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자에서 말했던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체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듬직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울 때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내가 바라봐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그 팩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팩트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또 그게 그렇게 딱 팩트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팩트가 아닐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너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너무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와 관계가 영순이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너무 즐겁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걸 영순위로 한다면 지금 보기 딱 좋지 무슨 소리야. 너무 예뻐."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식이 아닌 거고요. 진짜 나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예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한 템포 여유 있는 반응 보이기. 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단답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러신 분들의 특징과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요. 첫 번째는 머리 회전 속도가 좀 빠른 편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한 70에서 80%만 들어도 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미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결론이 나 버린 상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 맞아요. 아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말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맨날 빨리빨리 뭔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가 중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반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한 템포 쉬었다가 끝까지 말을 들었다가 답변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말을 끊는다.' 이렇게 되신다면은 '난 지금 촬영 중이야. 오디오 겹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반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를 제안했을 때 정말 "난 그게 싫어요."라고 강하게 부정을 보이고 싶어서 확실한 부정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반응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 오늘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뭔가 기름진 거 먹었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갑자기 짜장면을 먹자고 했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 모든 게 짜증이 나서 "아 싫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름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하고 제안을 했던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불쾌감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때에는요. 더더욱 한 번쯤은 심사숙고한 듯이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이 예쁘게 말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우리 짜장면 먹을까?"라고 했을 때 음 짜장면 근데 내가 어제 피자를 먹어서 약간 속이 좀 더부룩하기는 한데 혹시 괜찮으면 샤브샤브 같이 좀 개운한 거 먹는 거는 어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제안까지 함께 붙여 준다면 당연히 너무너무 고맙겠죠.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반응을 보일 때에는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탁 하고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먼저 말을 탁 하고 내뱉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그 누구에게나 서로 좋은 에너지와 행복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하루 한 주 보내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솔직함이라는 것과 무례함의 경계를 안다. 우리의 긍정적인 관계를 영순위, 나의 감정의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적인 표현보단 긍정적인 표현을, 실제로 부정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긍정 플러스 부정으로 바꾸어서 실패했잖아 라기보단 아직까지 성공은 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마지막 3번째, 반응의 속도는 너무 빠르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감정이 먼저 튀어오르려고 할 때 한 번 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반응하기.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번에 저는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컨텐츠 대화거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